네, 진행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사무처장이자 A형 당뇨병이 발병한 지 29년 차인 이선영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서미아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신 국민의힘 4선 이명수 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4선 노웅래 전 국회의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하신 서미아 국회의원과 노웅래 이명수 전 국회의원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미아 의원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일형 당뇨를 장애로 인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형 당뇨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힘써주셨던 노웅래 전 의원님, 이명수 전 의원님과 한국소아당뇨인협회 김강훈 회장님 등 환자단체, 의료계, 학계 등 각계의 대표자님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여러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일형 당뇨는 췌장이 망가져 체내에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영구적인 손상이기에 사실상 장애임에도 현재까지 의료 비용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진 미온적 지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1년 365일 24시간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급격한 혈당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목숨을 잃기에 일형 당뇨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불편이 동반됩니다. 올해 1월 충남 태안에 일형 당뇨 일가족 비극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완치할 수 없는 고통과 평생 싸워야 한다는 압박은 환자와 가족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또한 일형 당뇨는 30대 이전 소아 청소년에게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소아당뇨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은 사회적 편견과 오해와도 싸워야 하는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일형 당뇨 환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일상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불편을 감안하면 일형 당뇨의 장애 인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일형 당뇨의 장애 인정은 환자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자 일형 당뇨 환자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는 일상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노웅래 의원님 자리해 주십시오. 예, 노웅래 전 의원입니다. 저도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어린 일형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투여 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 개정안 통과 등에 힘써왔었습니다. 또한 대한당뇨병 연합의 여러 정책 추진과 시연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데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더 이상 일형 당뇨병을 가진 우리 아이들 또한 성인들이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유리되지 않도록 파편적인 대책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형 당뇨병 장애 인정, 이제 그 시작이 될 것이며 오늘의 기자회견을 계기해서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명수 의원님 자리해 주십시오. 네, 이명수 전 의원입니다. 국회를 벗어났습니다만 국회에 있는 동안에 꼭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아 청소년
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애쓰고 또 실제 당사자분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21대 국회 처리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동안 뭐 여기 이 법률뿐만이 아니라 국정감사나 다른 그 상위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린 그 당뇨병 환자들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뭐냐 하는 것을 많이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결국은 기존 법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단일 법률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게 그래도 빨리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이 된다고 해서 법률을 여러 의원들과 함께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논란의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시급성에 대한 인식 또 이렇게 입법이 너무 이제 강론화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우리 소아 당뇨 환자들을 지원한다는 그 필요성에 비해서 그런 문제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당시에는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22대 국회 새로 시작이 됐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일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한 명의 어린이가 소중한 이 시기에 어린이들의 이런 당뇨병 환자를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거 너무 중요하고 너무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잘 처리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일형 당뇨병에 대한 장애 인정 역시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충이나 이런 것이 점점 더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포괄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많고 우리가 고민할 일도 많겠습니다만 이 문제만큼은 이번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통과가 돼서 우리 어린 당뇨병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의 도움을 받고 차별과 배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꼭 좋은 성과를 조기에 내주시길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언론인들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들 이외에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당뇨병연합 김강훈 대표이사, 대한당뇨병학회 박서고 사회공헌이사, 대한내분비학회 김대중 보험이사,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최영진 이사,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김현희 수석부회장, 전국보건교사회 강민경 총무이사, 대한당뇨병연합 환자가족위원회 서대선 대표, 당뇨병 환자 가족인 세종시 교육청 오주학 교사 자리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하는 기관입니다. 대한당뇨병연합,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전국보건교사회, 사단법인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총 9개 기관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경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 사항은 한국소아당뇨인협회와 대한당뇨병연합을 운영하고 있는 김강훈 대표이사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강훈입니다. 저는 일형당뇨병 진단받은 지는 35년 된 환자 본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3만 명의 일형당뇨병 환자들이 평생 인슐린과 혈당검사, 또 저혈당과 여러 합병증의 부담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합병증으로 신장장애 및 시각장애인 환자입니다.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지난 2005년부터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일형당뇨병을 희귀, 중증, 난치 질환으로 등록하라고 노력해왔으나 환자 등록 수가 2만 명이 넘는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돼 왔습니다. 신장장애, 간장장애는 등록이 되고 있지만 췌장장애는 장애로도 등록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항상 전문의사의 판단으로 논의해보자는 이야기만 반복해왔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는 대한당뇨병연합을 출범해서 당뇨병 전문기관, 여기에 있는 9개 기관을 비롯하여 15개 전문기관들과 함께 당뇨병을 장애 등록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었고 세계적으로도 완치 없는 일형 당뇨병의 장애인 범주에 들어간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대한당뇨병연합 등 15개 기관들은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의 공약사항으로 여야 모든 정당의 역사라야 공감을 끌어내었고요.
5차례의 당뇨병 관련 토론회도 개최하여 장애인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일형 당뇨병을 췌장 장애로 등록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당뇨병 전문기관 대표 전문가 두 분의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당뇨병학회 박서고 사회공헌 이사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뇨병에 대한 가장 많은 이제 전문가가 모인 단체가 대한당뇨병학회입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이사를 맡고 있는 박서고입니다. 앞서서 이제 그 의사들의 어떤 판단을 따라서 이게 정해지는 거라고 이제 그 정부에서 자꾸 이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이 당뇨병 중에서 일형 당뇨병은 전체 당뇨병 환자 우리나라 500만 명 중에서 불과 한 2,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그 언론인께서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당뇨병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발생 기전을 가지고 있는 일형 당뇨병은 이제 췌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 췌장 중에서도 인슐린을 분비하는 작용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를 이제 의미하는데, 이건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는 장애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이란 장기가 이제 완전히 손상됐다.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신부전이죠. 신장 기능, 콩팥, 노폐물을 걸러내는 콩팥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는 그걸 대체하는 소위 투석이라고 불리우는 신대체요법을 하든지 남의 신장을 이식받든지 해야만이 생존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일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거의 다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인슐린을 맞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심각한 손상이 돼 있는 상태이고, 이로 인해서 하루에 적어도 이제 3번 내지 5번 정도의 인슐린 투여와 그 전후로 계속 혈당 측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그 일반 당뇨병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그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분들이 많고, 이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 핸디캡으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질환이 장애로 인정되는 데 있어서 의학적인 것은 아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10여 년 전에도 이것을 장애로 등록하는 데 대해서 이제 검토를 했었지만은, 장애라는 것이 혹시 사회적 인식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사실은 환자분들의 그런 의사 표현을 좀 더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하자 하고 판단을 미뤘었는데, 지금은 이제 장애로 인한 어떤 사회적 인식도 우리나라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오히려 우리 당뇨병, 일형 당뇨병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미 의학적 판단은 장애로 충분히 등록 가능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걸 공식적으로 당뇨병학회가 동의를 하고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우리 서미아 의원실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이 일이 꼭 잘 이루어져서 우리 일형 당뇨병 아주 소수의 우리 당뇨병 환자분들이 좀 사회적 편견을 이겨내고 오히려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다음은 대한내분비학회 김대중 보험이사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내분비학회 보험이사를 맡고 있는 아주대병원의 김대중입니다. 임상 진료를 하는 의사입니다. 저는 이제 물론 성인 당뇨병 환자를 주로 보고 있지만, 오늘 얘기가 되고 있는 일형 당뇨병은 흔히 영유아 때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런 아이들이 결국은 관리를 하다 보면 성인이 되니까 제가 보는 환자 중에 일형 당뇨병 환자는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형 당뇨병이 꼭 아이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고, 때로는 아주 드물지만 60대, 80대 이런 분들 중에서도 간혹 일형 당뇨를 진단받게 되는데요. 앞서 이미 서미화 의원님께서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셨지만, 일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 만드는 기능이 거의 90% 이상 사라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있게 되는데 대개 자가 면역 질환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한번 인슐린 분비 기능, 췌장 세포가 망가지고 나면 그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밖에서 외부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병인데, 지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장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사지나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눈에 보여야만 장애인 것처럼 인식하기 쉬운데 내부 장기, 췌장 중에서도 인슐린 만드는 세포가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지금 장애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약간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사회적인 지원이 되질 않으니까 경제적인 수준이 좋은 집안에 있는 아이들은 비교적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고 병원도 잘 다녀서 합병증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사회적인 약자 그룹에서 발생한 일형 당뇨병 아이들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20대가 되면 벌써 눈도 다 나빠지고 신장이 나빠져서 혈액투석을 시작해야 되고 이런 굉장히 끔찍한 일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질환이 되는 것이고 개인이나 가정의 노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병원에서 제가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제가 병원에서 진료실에서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이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라고 하고 약물을 처방하는 거 해주죠. 그러나 그 이후에 진료실 밖에서 삶이라고 하는 건 너무 힘든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끔찍한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 것처럼 우리가 병원 밖에서 일상생활뿐만 아니고 뭐 학교 생활 또는 나이가 들면 이제 어떤 직업의 선택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면에서 사회적인 이 약자를 지원하고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거의 출발점이 이 췌장 장애를 인정해주는 것이 될 것이고 아까 이명수 전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소아청소년 청년 일형 당뇨병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올해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미아 국회의원님과 10수년 전부터 함께 노력해 오신 이명수 노웅래 전 의원님 그리고 참석 내빈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신 기자 여러분과 항상 성원을 보내주시는 당뇨병 환자와 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한 의원님들과 전문기관은 앞으로도 당뇨병 환자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